오케이. 얼굴 위로 조금만 카메라 올려주세요. 안 보이니까. 자,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그 다음에 일반 학종 준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그 학생들 가장 지금 안 돼 있는 게 내가 뭐를 해서 어떤 학교를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그 로드맵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뭐 저는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좀 보면은 그 들어오는 질문들이 보면 뭐 국제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자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내 성적이 얼만데 이거 갖고 뭐 할 수 있을까요? 혹은 내가 이거를 지금 뭐 교대나 내가 의대를 가려는데 내가 뭐 디자인과를 가려는데 이런 세부 활동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요? 말까? 이런 거를 물어보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대한 내 목적과 목표와 동기부여와 내가 무엇을 해서 대학을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로드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지금 이슬량처럼 요번에 재수생이긴 하지만 사실 재수생들이 내가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요번 연도에 재수생을 안 가르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그 이슬량 내 유튜브 보고 도왔죠? 네.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우리 이슬양 수업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선생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번 연도가 재생들이 마지막이에요. 사실 학종. 왜냐하면 자소서가 살아있는 마지막 해기 때문에. 우리 재수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순간에 이제는 생계부가 마감돼서 다시는 고칠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마감된 생계부라도 의미를 잘 파악해서 역으로 자기소개서에 넣는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한번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해보고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거는 꼼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내가 왜 디자인학과를 가겠다, 어떤 종목을 갖고 내가 어떤 걸 갖고 의대를 가겠다, 내가 어떤 걸 갖고 한국 입시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돼 있어야 사실은 이게 맞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슬량이 요번에 대학 가는 요번 연도까지는 전공 적합성, 요거는 좀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전공 적합성이 살아있고요. 이제 요번 연도 끝나고 다음 연도, 현 고2가 고3이 돼서 대학 가는 시점에서는 전공 적합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로 역량, 학업 역량, 진로 역량, 학업 태도,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이게 바뀌었어요, 학종이. 우리는 대학을 갈 때 내가 대학을 가려고 하면 그 대학에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 기준으로 나를 뽑고 그 기준에 맞춰서 내 생계부를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로드맵을 짜서 만들어 갈 것인지를 생각해야지 그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뭐 지금 와서 어떡하죠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도움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명심을 해라. 이거 이슬량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 영상을 보고 방송을 보는 강의를 보는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슬량의 생기부를 갖고 얘기하기 전에 우선은 특성하고 전형이 뭔지를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공유를 화면을 좀 하고요. 가볼게요. 자, 공유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게 보이나 안 보이나, 보이나요? 네. 우선은 우리 여학생이니까 내가 이제 서울여대를 갖고 와 봤어요. 네. 이 시간에 모든 대학은 다 하지 못할 거고 따로 이제 이슬량하고 나하고 오늘 이렇게 해서 이슬량 한번 해보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같이 그렇게 의기투합이 되면 다른 대학 할 때는 내가 이제 따로 정보를 줄게요. 우선은 이제 서울여자대학을 볼게요. 자, 특성화 전형이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학생부 종합에는 바로민재 서류나 바로민재 면접이나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으로 크게 나뉘어요. 그러면 우리 이슬량처럼 재수생일 때, 수시 학종 재수생일 때는 서류가 더 유리해요? 면접이 더 유리해요? 이렇게 본다면 만일 그렇게 나는 서류보다는 면접이 더 유리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류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지만 면접은 지금부터 없는 의미를 잘 찾아서 연결시켜서 이슬량이 대학에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그 역량은 지금이라도 키울 수는 있고 노력을 하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그걸 보기 전에 우리한테 뭐가 있냐면 학생부 종합에 고른 기회 전형이 있고 특성화 고고 졸업자 전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29쪽으로 가서 볼게요. 우선 이걸 먼저 본 다음에 같이 해볼게요. 29쪽이 나와라. 자, 지금 쪽까지. 바로 계속 더 앞으로 돌릴게요. 자, 어떤 것의 관점에서 어떻게 지금 되는지를 보면서 같이 해볼게요. 기초수급생활자는 아니고 넘겨서
특성화고 노른 학생부 종합. 이제 우리가 특성화고 졸업 전형이 여기 있어요. 고른기의 전형에 지금 서울여대는 그렇게 포함이 됐는데 사실은 두 가지. 지금 국민대나 이렇게 다른 데 보면 이제 혹시 찾아봐서 알죠. 하나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는 학생도 있지만 두 번째는 또 뭐였어요?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지금 직장에 다니는 재직자 전형이 있죠. 네. 근데 그 재직자 전형은 어떻게 돼요? 3년 넘게, 3년 이상을 한 직장에 그렇게 재직이 돼 있어야 돼. 그치? 네. 근데 이슬양은 지금 직장인은 아니죠. 네. 그래서 다른 어떤 많은 그렇게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에서 졸업하고 3년 동안 이상을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 전형은 지금 이슬양하고는 해당이 안 돼서 지금 여거는 지금 특성화고 졸업자가 갈 수 있는 그런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여대 인재상 고등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자기주도적 실천 의지를 가진 잠재 있는 학생. 이게 맞는데 그럼 잘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고등학교 생활에 충실했나? 그 이슬양 어때요? 충실하셨어요? 그래도 난 충실했다고 생각해. 나도 생계부를 봤는데 충실한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해요. 자기 주도적인 실천 의지를 가진 잠재력 있는 학생이거든. 네. 근데 내가 우리 이슬양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생들의 특성화 고등학교를 봐도 이건 뭐 특성화 고등학교 마찬가지, 일반고 마찬가지, 해외고 마찬가지, 생계부 없을 때 생계부 그 역할에 준하는 뭐 제주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내가 생계부가 없다 그러면 인간의 학교니까 생계부를 또 만들어줘요, 그 학교에서. 그러든지 학교마다 또 아니면 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을 만들든지 다 좋은데 처음에 내가 이 학교를 들어갔을 때 이미 사실은 내가 디자인과를 어느 대학을 가겠다는 게 이미 정해져 있어야 돼. 두 번째, 내가 뭐를 해서 전공 역량을 갖고 진로 역량으로 잘 승화시켜서 진로 선택 과목이나 이제 지금 고교학점제에서 그런 거 들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가겠다. 이게 잘 로드맵이 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슬양의 생계부를 보니까 이것은 대학 입학용이 아니고 취업용이야. 네. 선생님들이 쓸 때 문구나 관점이나 이런 것도 다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썼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찾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여대를 간다, 디자인과를 아니면 CD과를 아니면 산디과를 뭐 내가 국민대를 간다 했을 때는 그 대학의 요건에 맞게 어느 걸 잡아서 내가 할지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슬양의 생계부, 대부분 학생들의 지금 수시 학종 반수생들의 생계부를 보면 주제가 목표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의미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대신에 이런 특성화고 학생들은 그래도 일반고에서 아예 준비가 안 된 학생들보다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재수는 올해까지. 내가 볼 때는 자소서가 살아있지 않으면 이건 해도 입학사항관들에게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는 올해까지거든. 그래서 우선 볼게요. 지금 보면 미래산업융합대학에서 패션산업학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학과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다 해서 지금 경영학과부터 그 다음에 패션산업 다 합해가지고 12명 이렇게 뽑아. 근데 이제 지원 자격을 볼게요. 지원 자격은 국내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 중 아래 지원 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돼서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 중 자연현상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한 학교의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알고 있었어. 응? 이런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제외된다는 건데 이슬양은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우선 볼게요.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 일반고, 중학고 포함, 중학교의 일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 졸업 예정자 제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마스터 고등학교 제외. 왜냐하면 이 마스터 고등학교는 완전히 100% 이건 취업만을 위해서 기술을 배우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학 입시하고 좀 맞지가 않아. 초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과와 체육고등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점 인정시설 등의 졸업자는 지원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특성화 고등학교에도 또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본교 모집단위의 자, 보세요. 내가 디자인을 가고 싶다. 그럼 내가 특성화고가 어디 나와야 돼? 디자인 학교를 나와야 돼. 내가 간호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나온 특성화학과가 간호학과에 맞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봐봐. 특성화고등학교 단 동일 계열인 기준학과 모집단이 명시되지 않을지라도
특성화 고등학교에 이수한 교과목의 해당 모집 단위 관련된 전문 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 가능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디자인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간호과를 가고 싶어.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디자인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거점형 대학이나 온라인이나 이렇게 따로 그 단위에 대한 과목을 신청해서 다른 데서 신청한 그 과목을 갖고 생계부에 넣어서 전문 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안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계획이 얼마나 로드맵이 중요한가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동일 계열 확인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학점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전공 적합성을 심사 항목에 포함하여 심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 연도까지 이슬양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 이제 내년이 되면 전공 적합성이 사라지면서 이게 진로 역량으로 가는데 이 진로 역량은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요이땅 들어가는 순간부터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심화 과목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의대면 어떤 의사가 되겠다, 내가 뭐 디자이너는 어떤 디자이너가 되겠다, 내가 뭐 교대면 어떻게 선생님이 되겠다, 이런 꿈을 갖고 그 과목을 통해서 내가 성장시켜가는 나의 과정들과 관점들을 키워나가는 과정까지 보여주는 게 바로 뭐다? 이제는 내년에 해야 될 진로 역량. 올해는 과정은 필요 없다. 이미 내가 얻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전공 적합성을 어떻게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잘 표현하고 보여줄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수는 올해까지인 것 같아요. 이 수시 학종은. 자, 전형 방법은 우리가 수능은 안 봐요. 그다음에 모든 그 우리 학종 수시 전형 서류 우리 보면 수능 안 봐요. 그다음에 최저 0점, 최고 100점인데 서류가 중요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이거 이슬량도 잘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서류를 뽑겠냐? 서류가 중요하다며. 그럼 서류에서 어떤 관점을 뽑겠냐? 학업 역량 몇 프로? 30, 5%.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 몇 프로? 25. 그러면은 나머지 인성과 발전 가능성이 20%, 20%인데 이슬아. 이 두 네. 가지를 합하면 40%잖아. 네. 그럼 인성과 발전 가능성은 뭘로 보여줄 수 있어? 면접에서. 아니 아니야 지금 봐봐 면접은 또 다른 얘기고 지금 뭐야 네. 서류 평가 방법이잖아. 아, 네. 뭐 인성과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여주면 될까? 서류에 써서. 이야기가 의미를 갖고 있냐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내가 그래서 내 수업 들어오기 전에 내가 그 영상을 내가 찍은 영상을 한번 줬잖아. 네. 이게 벌써 2017년도에 내가 칼럼을 써서 찍은 영상을 다시 설명한 건데 봐봐. 거기서 선생님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지? 전공에 대한 의미를 내가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네. 그래서 내 학생들 중에서 한양대 간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어떻게 했어? 내가 정수기를 3년 동안 관리를 한 건데 그게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그 정수기를 관리하면서 그게 의미가 있었다고 이제 칼럼에 내가 썼잖아. 그게 왜 의미가 있었을까? 전공에 맞게 해서. 어떻게? 전공에 맞게 내용을 하니까요. 생물학과를 가고 싶어 했으니까 네. 그걸 갖고 이렇게 정수기 관리하는 과정을 잘 우리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그런 그 내 상황에서 내가 최대한 내 전공에 대한 의미를 갖고 노력하는 과정들을 보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인성 발전 가능성이야.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 지금 봐봐. 25, 20, 20 더하면 벌써 65%가 비교과 학력이고 학업이 35인데 지금 이슬 같은 경우는 한 지금 3등급이니까 그렇게 뭐 학업으로 쳤을 때 아주 높은 학업도 아니고 낮은 학업도 아니니까 선생님의 전략은 요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잘 하면 이 부분이 벌써 먹고 들어가는 게 65%잖아. 원래는 이제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내신이 학업 역량이 30%, 비교과가 70이거든. 네. 근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전공 적합성이 진로 역량 바뀌지, 인성과 발전 가능성이 뭘로 바뀌냐 하면 퉁쳐서 공동체 역량으로 바뀌는데 사실은 그 기본은 똑같아.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학업 역량이 35니까 내가 1등급이면은 3등급하고 얼마나 차이가 벌어질까 이런 게 궁금하잖아.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교과전형하고 달라서
학업 역량이 그렇게 공부, 성적만으로만 그렇게 귀결되는 게 이 안에 또 나눠져. 학업 역량이 학습 태도 잘 들어. 이따 내가 너 생기부 갖고 하면서 이거에 맞춰서 한번 해볼 거니까. 네. 학습 태도 두 번째 뭐야? 탐구력이야.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내년에 바뀌는 건 탐구력이라고 하고 아직까지 올해까지는 2017년 그 개정안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그 평가원 발표한 걸 보면 올해까지는 탐구심이라고 하는데 이 학업 역량 안에는 내신에 대한 원점수도 들어가지만 뭐가 들어간다? 탐구심과 학습 태도가 들어가. 그래서 35%인 거야. 그러면은 학업 역량은 알겠는데 학습 태도는 뭐야? 우리 이슬이가 생각하는 학습 태도가 뭔지 한번 선생님한테 얘기해 볼까? 그 세부 내역에 적혀 있는 것들. 그래서 단순히 네. 내가 전공에 대해서 네. 그냥 앉아서 열심히만 들었다. 이 학습 태도가 아니라 우리 이제 이슬이 생기부 얘기하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관심을 어떤 과목을 통해서 확장시키고 내가 비교과를 하면서 어떤 거에 대한 의미를 찾고 이게 다 뭐야? 학습 태도. 네. 이것이 다 학업 역량 부분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단순히 1등 했냐, 3등급 했냐, 1등급 했냐 이것만 보는 건 아니겠지.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알아야 돼. 학생부 종합전형이 뭔지를 감을 잡고 나오고 들어가야 생계부가 보이기 때문에 보자. 네.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무슨 평가한다고 있으라? 서류. 아니 무슨 평가? 정성적 평가한다 그랬지. 안 보이니? 보여 안 보여? 잘 보여요. 정량적 평가가 아니고 정성적 평가야. 혹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알고 있니? 잘 모르지.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정량적 평가는 점수, 원점수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내신의 3등급이하고 1등급하고 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다른 건 별로 안 보고 그 교과 성적 마치 수능 보듯이 그렇게 내신 교과 성적만 보고 얘를 뽑는 거야. 이게 정량적 평가.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는데 우리가 3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 교과 전형에 넣기는 힘들겠지. 그치? 그럼 정성적인 뭐야? 교과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전공에 대한 의미들을 발전되는 과정을 보겠다는 거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혹은 뭐 해외에서 국내를 오던 국내에서 다시 뭐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하던 검정고시에서 하던 뭘 하던 가장 중요한 게 한국 대학은 뭐다? 이런 의미들을 자기가 잘 알고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생계부가 한번 써지면 다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지. 하지만 이제 내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너도 그렇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좀 제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학생부 교과전형식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꽤 많아. 심지어는 내가 뭐 어떤 학생부 뭐 종합전형에 굉장히 대단한 고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의 차이를 모르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반수야.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야. 정말로 대학 가고 애를 붙이고 내가 원하는 행복을 찾고 대학 가서 하기 위해서는 이 규격대로 해라. 중요한 게 뭐다? 의미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내가 우리 이슬이하고 생계부 분석하면서 그 의미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를 얘기를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보자. 모집 단위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 학과별 기준 학과명. 그래서 경제학과는 이런 뭐 경영, 사무, 경영, 정보, 게임 뭐 어쩌고 이런 데 갈 수 있다. 사회복지학과는 이렇게 간호, 경영, 사무, 경영, 정보, 디자인, 무역, 정보, 문화. 왜? 내가 그 과에 맞는 것을 전공 적합성을 갖고 있냐? 이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건 좀 봤으면 좋겠고, 이슬이가 가고 싶어하는 그 디자인과는 뭐 패션 디자인과 뭐 이렇게 있는데, 건축과, 건영사무과, 경영정보과, 상업디자인과, 실내디자인과 이렇게 갈 수가 있어. 그 이슬이 같은 경우는 실내 디자인에 대한 게 많잖아.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또 꼼꼼히 봐야 될 게 봐봐. 이거를 보자고. 이슬이가 가고 싶은 원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해야 되지만 지금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역으로 정하는 건데 볼게. 지금 서울여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실내 디자인과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고 지금 유사한 학과가 패션 산업 디자인과 정도야. 네가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이 저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너가 뭐 이제 인문학 쪽으로 그런 부분들이 생기부에 좀 있으니까 나는 이제 문학 콘텐츠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래? 라고 너한테 물어봤잖아. 네. 근데 이건 정해야 돼. 그래서 네네. 너의 생각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 선생님한테 얘기 좀 해줄래?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는 봤었거든요. 유사한 과나 아니면 조금 더 비슷한 여러 가지 과를 찾아봤는데, 경영학은 약간 이제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멀기도 해가지고, 그렇지. 조금 다른 그냥 디자인 쪽에서 다른 과로 가거나 아니면 음, 조금 더 가가지고 음,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뭐 산업 디자인, 음, 뭐 AI 디자인이나 이렇게 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음. 아예 다른 분야로 가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동감하는 게 있으라 학종은 내가 공부하고 싶은 학과를 공부하는 거야. 네, 이건 뭐 점수에 맞춰서 갈고 이런 어떤 그런 원시적인 방법이 아니라 대학에서도 원하는 게 뭐냐면 그냥 수능 맞춰서 왔더니 적성이 안 맞아서 지금 우리가 카페 보면 맨날 그런 거 올라오잖아. 네, 어떻게 뭐 반수를 할까요? 뭐 근데 너무 인생에 대한 고민이 너무 쉬운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정말 학종의 장점은 수능 안 보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뭐다? 너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보면 여기가 있으라 패션 산업 디자인과밖에 없는데 패션 산업학과는 또 달라. 네,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특성하고 전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여대에 과가 너에게 맞는 게 없다는 거지. 이렇게 뽑는 게, 그치? 그래서 위로 올려볼게.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뭘 얘기하고 싶냐. 이렇게 우선은 여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을 우리가 꼼꼼하게 우선 분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지금 보면 학생부 종합에 서류 인재 전형에 바로 인재 서류 전형이라고 있잖아. 여기 네, 읽어보면 충실한 학교 생활을 통하여 관심 분야에 대한 탐색과 그러니까 우리 이슬이 같은 경우는 보니까는 어쨌든 특성고등학교 나오면서 본인이 그래피티나 컬러 그래피 쪽에 굉장히 그 관심이 많았더라고. 네, 그래서 기초 학업 역량은 어떻든 내신이 크게 떨어지진 않고 아주 좋은 내신도 아니지만 균형 있게. 그러니까 너가 보면 그 생계부를 내가 이따 두 번째 시간에 보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생계부가 성장의 곡선이 이렇게 확 그려지는 스타일이 아니라 나 이슬이 성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면 좀 이렇게 뭐가 한 번에 확 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차근차근 가는 그런 성격이 아닐까 생각이 되더라고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네, 너는 학업 역량 그냥 균형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사실상은 바로민재 서류 전형에 맞긴 한데 여기 과가 있나 보자. 네, 이렇게 되면 여기는 내가 특성화고를 나왔건 안 나왔건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게 이제 되는 거니까 네, 과가 있나 보면 시각 디자인 전공이 아트 앤 디자인 스쿨에 있지. 네, 4명을 뽑아. 근데 사실 너는 시각 디자인 아니면 조금 더 간다고 치면 뭐 미디어 디자인 정도. 근데 이제 원래 하고 싶은 네. 건 디자인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슬아, 시각 디자인 전공으로 가고 싶냐? 아니면 미디어 전공 디자인으로 가고 싶냐? 저는 시각 디자인 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4명 뽑는 거고, 여기도 서류 0, 최고 100, 수능 없고, 최저학력 없고, 여기서 똑같아.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하나만 더 볼게. 그다음에 보면은 9월 14일서부터 17일까지가 원서 접수 기간이다 뭐 이런 거니까 그건 나중에 하고. 네, 근데 바로 인재 면접 전형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똑같아.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면접에 특화되어 있는 아이들을 뽑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재수생들은 이미 생기부는 다 마감이 됐으니 나하고 지금 마지막 진짜 내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네, 건데 좀이라도 도움이 네, 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러면 뭐다? 사실상 이 면접이 너네들한테는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 네, 이제 보자. 시각 디자인 전공이 4명, 미디어 전공이 5명 똑같지. 네, 그러면 우리가 입시를 할 때도 이게 중요한 거야. 똑같은 학교에서도 지금 똑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트랙이 두 가지가 있잖아. 그럼 어느 게 더 나한테 맞는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하겠지. 그런 거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기도 할 수가 있는데 졸업 예정자, 고등학교,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1단계 서류가 면접이 여기서 뭐야 2단계에서 50%나 50%나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1단계 성적에서 모집 인원 5배의 면접 대상자를 총점 순으로 선발해서 그냥 내가 4명을 뽑는다 그러면 4명을 뽑는 게 아니라 5배면 5, 4, 20이니까 20명을 처음에 뽑는 거야. 1단계에서. 네, 그냥 어떤 20명 안에만 들어가면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착 해서
내가 뽑히면 되는 거지. 이게 어떤 구성과 이런 식의 어떤 방법을 갖고 있어. 국민대도 마찬가지고 비슷하고 다 비슷해서 우선 하나만 보고 우선 얘기를 했고, 이슬이 너는 만약 서울여대만 봤을 때는 본인 생각에 어떤 전형이 그나마 너한테 준비를 이제 앞으로 한다는 그런 어떤 하에 어떤 전형이 너한테 유리할 것 같아? 면접 퍼센트가 높은 면접 전형이 그래도 더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도 그래.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대학 하나를 정했을 때는 우선 서울예대, 나머지 대학은 이제 차근차근 나하고 네, 같이 해서 거기 이제 여기서 영상에서만 줄 수 없는 정보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네, 따로 너한테 주고. 네, 아, 이제 요거는 됐어. 우선 이제 여기서 대충 감은 잡았지? 네, 자, 우선 화면을 공유를 잠깐만. 아우, 수업이 많다 보니까 진짜 우선은 중단을 하고 네, 이제는 너의 그 생기부를 조금 갖고 한번 할 텐데 우선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 바로 첫 수업 하고 나서 아까 수업 좀 아까 5분 동안 좀 쉬어야 되는 쉬지 못하고 바로 너랑 네, 이제 수업했거든. 네, 5분 있다 다시 수업을 하기로 하자. 잠깐 5분만 쉬고 물 먹고 네, 올게. 네, 끌게. 네. 오케이.